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해제됩니다. 시행 2년 만입니다. 또 한 달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는 자가격리 의무도 없어지고 전 분야에서 일상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행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지금 인원 제한 10명, 그다음에 밤 12시까지 제한되어 있는 영업시간이 모두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사라든가 대규모 집회 이런 것들은 299명까지 인원 제한이 됐었거든요. 또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 인원 제한이 다 걸려 있었는데 이것들도 모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더 뒤인 오늘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이를테면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이런 데겠죠. 이런 데서 음식물도 이제는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마스크 해제,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2주 뒤에 다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실외 마스크 문제인데 네. 인수위하고 의료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좀 반복해서 했고요. 또 최근에 제조업 변이가 발견되는 등 이제 이른바 방역 변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2주 뒤로 결정을 미룬 이유가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도 나왔던데 이것도 다음 주부터입니까? 아닙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은 시간 조금 더 뒤에서 한 달, 한 2주 정도 뒤인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방역 중심의 진단, 검사, 치료 체계가 이제 일상 의료 체계로 전환이 된 게 이제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일단 오는 25일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25일에 고시 개정을 통해서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등급으로 되는데 이걸 2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23일부터는 이제 코로나19 검사와 진단은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보건소는 이제 고위험군 60세 이상 이런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PCR 검사만 맡게 됩니다. 확진자는 이제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상 의료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가면 자가격리는 꼭 하진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1등급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는 의무입니다. 하고 싫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7일간 이제 의무로 격리를 했는데 이게 2등급으로 내려가면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재택치료 개념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무엇보다 그동안 진단과 검사, 치료에 지원이 됐던 각종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이 또 되고요. 또 확진자 격리에 따라서 지원이 됐었던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이런 정부 지원도 모두 없어집니다.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를 할 때 발생하는 병원비도 이제는 본인의 건강보험과 이제 자비 부담으로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한꺼번에 시행이 되면 혼란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오늘 또 함께 내놨는데요. 일단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까지가 준비 기간이고요. 네. 이후 한 달간이 이제 이행기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의료 체계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오미크론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이 시행 준비가 완성당에 이르면 정부는 이제 안착기를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7일 격리라든가 고위험군의 재택치료라든가 또 정부의 각종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안착기로 전환이 됐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시행이 된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폭으로 변하게 됐는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바뀌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간소화가 되는 거죠. 현재는 이제 PCR 검사, 신속항원 검사 등 이제 입국을 했을 때 두 번의 이제 이런 검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는 6월 달부터는 이제 접종령, 그러니까 접종을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한 번만 PCR 검사를 받으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또 격리 조치도 접종을 완료했다라고만 한다 하면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든지 상관없이 모두 면제가 됩니다. 다만 미접종자, 접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입국했을 때 격리 조치가 바로 된다. 요게만 이제 유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2년 만에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확진자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오늘 정부가 내놨는데요. 지금 이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대 초중반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당분간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5만에서 10만 명 정도 사이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완만하게 감소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오늘 정부가 내놨고요. 네. 당분간에 그래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에 집중되어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 또 요양시설 등의 방역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든 제조합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이른바 이 3T 전략을 언제든지 재가동하겠다 이런 것도 오늘 정부가 내놓은 플랜 B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윤 기자였습니다.